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은 기쁘게 쓰는 사람에게 흘러든다.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 지은이는 혼다고이치, 옮긴이는 이주희, 발행은 동양북스입니다. 항상 아끼는 데 쪼들리는 사람, 쓸 때는 쓰면서도 여유 있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돈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모여드는 속성이 있으므로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거리낌 없이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엿잡아 보거나 돈 때문에 일을 억지로 한다던가 돈을 쓸 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붙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거나 자신이 돈을 못 번다는 건 다 세상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생각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쓸 때는 기쁘게 쓴다. 돈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가능하면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서 물건을 산다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돈이 들어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생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27가지 부자들의 생각 습관들을 따라하다 보면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 결국 돈복이 터지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나 매일 접하는 돈, 우리 눈에는 그저 단순한 종이와 금속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돈에도 사람처럼 의식이 있다면 나는 26살에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특별함이라고는 없는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 늘 가던 편의점에서 항상 사던 상품을 집을 떼었다. 그날따라 무심코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이 조금이 내게는 큰 문제였다. 상품은 그대로인데 돈은 더 많이 내야 하니까. 하지만 매대를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할 수 없이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계산을 기다리며 참나 왜 또 가격이 오른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바생이 뭐라고 한 건가?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나? 아니면 편의점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두 아니었다. 문득 지갑을 보니 그 안에 돈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이번에는 말소리가 확실히 들렸다. 이봐, 너 같은 거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때가 말하는 돈 할배와의 첫 만남이었다. 돈 할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중에 돈 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돈인 것 같으면서도 돈 그 자체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한다.
먼 옛날,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하던 돈의 집합의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돈알배는 모든 돈을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왜 하필 내게 말을 걸었냐고. 내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간의 전형으로 보여서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는 줄고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물론 돈 할배는 이런 나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의 감정과 의식, 행동만 보더라도 부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라며 시무룩해졌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 의식, 행동이든 뭐든 다 돈 할배에게 배우면 되잖아. 이러한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돈 할배도 알려줄 셈이라고 했다. 좋아, 그럼 나와 좀 더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주지. 그렇게 돈 할배의 특별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돈에 익숙해지는 법. 잃어버리면 3개월간 속이 쓰릴 돈을 갖고 다니기. 돈 할배. 자, 이제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 너무 이론 같은 이야기만 하면 내가 질릴 테니까. 휴, 다행이다. 제발요. 돈 할배.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 그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 바로 익숙해지는 거야. 돈에 익숙해지라고요. 어차피 매일 돈을 보고 만지고 있어서 이미 익숙한데요. 돈 할배. 과연 그럴까? 그럼 너 지금 당장 현금 1,000만 원을 지갑에 넣은 채 무덤덤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어. 네?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또 지갑을 흘리기라도 하면 아마 돈 때문에 신경 쓰느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돈 할배, 거봐. 그 말이 곧 돈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 방법이 돈이랑 친해지는 비결이에요? 돈 할배. 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다룰 때 긴장하거나 눈에 불을 켜며 달려들거든.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 게다가 오히려 쫓아오면 도망가고 싶어지거든. 반대로 1,000만 원 정도는 덤덤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해. 우린 그런 사람이 훨씬 안심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지. 1,000만 원을 들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니 저한테는 무리예요. 돈 할배. 1,000만 원은 예로 들어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잃어버린다면 3개월 정도 속이 쓰릴 금액이야. 근데 너는 지갑에 얼마씩 놓고 다니니?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니까 5만 원 정도 갖고 다녀요. 돈 할배. 그 정도 금액이라도 잊어버린다면 3개월은 속이 쓰리겠지. 액땜한 셈 치고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돈 할배. 그럼 월급과 맞먹는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땐 월급이요? 그 정도 액수라면 3개월 동안 우울할 것 같아요. 돈 할배. 좋아. 그럼 그 금액으로 하자. 지갑에 그 정도의 돈을 넣고 다녀봐. 네, 뭐라고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혹시 하루만 해도 되나요? 돈 할배. 무슨 소리? 내가 처음에 말해준 걸 잊지 마. 우리랑 친해지려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던 거.
그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해봐. 그게 돈에 익숙해진다는 거군요. 큰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이유. 도날베,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만약에 그 돈을 잃어버려도 내 책임은 없는 거다. 하지만 안심해.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테니까. 네? 그런 무책임한, 게다가 그렇게나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도날베, 글쎄, 괜찮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죠? 도날베, 다시 벌면 그뿐이잖아. 점점점. 도날베, 지금의 너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속는 셈 치고 월급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봐. 그러다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만약에 이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점점 돈이 없어지는 기분만 드는걸요. 도날베, 그럴 리가. 오히려 그 반대라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핵심은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야.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 돈에 익숙한 사람은 돈에게 인기가 있다. 돈이 좋다고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서는 안 된다.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갖고 다니기. 목표는 잃어버리면 3개월 동안 속이 쓰릴 금액이다.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야. 투영이란 무엇일까? 도날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혹시 너 돈을 쓰는 것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쓰는 것과 받는 거라 정반대 맞잖아요. 쓴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고 받는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도날베, 어휴, 그러니까 내가 돈이랑 인연이 없는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우린 내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아. 너무하시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도날베, 모르는 게 죄도 아니고 앞으로 알아가면 되니까. 우선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어떻게 쓸까와 어떻게 받을까야. 사실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거든. 네? 둘이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도날베, 그래, 이 세상이 투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투영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겠지. 투영이요? 도날베, 투영이란 쉽게 말해서 타인도 나와 같은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무의식 중에 내가 괴로워하는 건 다른 사람도 괴로워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건 다른 사람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투영이라고 해. 괴롭게 쓸까, 기쁘게 쓸까?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돈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날베,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쓰는 게 낙인 사람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돈을 썼다고 치자. 이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도날베, 그냥 한번 상상해봐. 내가 만약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쓸 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주변 사람한테도 그러한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어? 이론대라면 그렇지만 도날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이 돌고 돌아 일부라도 너한테 들어오겠지. 내가 받은 월급은 누군가가 너희 회사에 지불한 돈일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날베, 내 말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쓴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너한테 들어오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돈이라고요? 도날베, 그렇지. 어때? 이제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거라고 믿을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어느 쪽이 우리를 기분 좋게 받을까? 그거야 기쁘게 쓴 쪽이겠죠. 도날베, 그렇지.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야. 그리고 이제는 알아챘겠지만 당연히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너도 너를 환영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잖아. 그 말씀은 곧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도날베,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투덜거렸던 저는 도날베,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갑자기 돈을 쓸 때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도날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어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네, 해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쓸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면 이 가격에 이 물건을 사다니 돈을 쓸 때 내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감사히 잘 받을게요. 돈을 받을 때. 억지로 돈을 쓰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돈을 쓸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주는 돈이겠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왠지 기분 나빠. 돈을 받을 때. 부정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 사람은 타인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돈을 기쁘게 쓰는 사람은 돈을 받을 때도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받는 것에 수긍하게 되고 돈이 더 들어오기 쉬워진다.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부자가 된다. 돈은 사람의 기분을 증폭시킨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돈이 더 들어올까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날베의 말씀을 듣다 보니 돈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날베, 거기까지 생각하다니 대단한 걸.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기보다 문제는 순서에 있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막상 큰돈이 들어와도 행복한 부자가 되기 어렵거든. 행복한 부자랑 불행한 부자는 돈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
도날배, 물론이지. 우리는 사람의 기분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거든. 나, 돈이 사람의 기분을 증폭시킨다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더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도날배, 맞아. 부정적인 사람이 돈을 손에 넣으면 부정적인 기분이 증폭돼. 그래서 얼마가 있든 만족하지 못한 채 돈을 잃을까 두려워 쌓아두거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이상한 데다가 돈을 쓰곤 하지. 나, 이상한데요? 도날배, 예를 들어 가족을 내팽개치고 바람을 피우면서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유흥비로 돈을 날린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 아, 도날배, 물론 돈을 받을 사람들은 그 용도가 어떻든지 간에 기쁠 거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런 소비의 밑바탕에 깔린 건 허세야. 그러니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아무리 쓴다 한들 헛헛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 게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지. 돈을 흐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전형적인 불행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나, 그렇다면 돈을 흐르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쓰는 방법도 중요한 거네요. 그럼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정적인 마음 습관 고치기. 도날배, 좋은 질문이야.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가지면 긍정적인 기분이 증폭돼. 그런 사람은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심도 적어. 이미 마음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허세를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써. 그리고 이미 알겠지만 그런 방식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나, 그 사람을 스쳐가는 돈도 늘어나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도날배, 그렇지. 그리고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해. 나, 마음 습관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저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돈을 대해볼게요. 도날배, 자, 그럼 지금부터 2가지 훈련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홈스테이 할 곳을 발견하는 거야. 나, 홈스테이요? 도날배, 그래, 하루 종일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상황에 놓이면 말문이 빨리 트이겠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돈을 대하고 싶으면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돼. 쉽게 말해 행복한 부자의 제자가 되는 거지. 나, 그건 전혀 쉬운 방법이 아닌데요. 도날배, 걱정하지 마. 행복한 부자 중에는 책이나 동영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보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돈을 대하는지 알 수 있어. 나, 책이랑 동영상,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풍요로움을 흐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도날배,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도날배, 사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키포인트는 상상력이야. 내가 쓴 돈이 어디로 갈지 가능한 한 멀리까지 상상해 보는 거야. 너 혹시 커피 좋아하니? 나, 그럼요. 좋아하는 카페에서 매일 오늘의 커피를 마시는 걸요. 도날배, 자, 내가 카페에 낸 돈은 그곳 직원의 월급으로 나가거나 재료를 사는 데 쓰이겠지. 만약 그 카페의 직원이 학생이라면 받은 알바비로 좋은 옷을 사거나 친구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 그것도 아니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을 살 수도 있고 말이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상상해 보는 거야.
나, 제가 쓴 돈의 흐름이라고 하면 고작 몇천 원일 텐데 그것도 괜찮나요? 도날베, 금액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씀으로써 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따스해지면서 풍요로워지거든. 이 훈련은 스스로가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걸 실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거야. 나, 그런 거군요. 그럼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도날베, 그렇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마음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돈을 쓸 때마다 풍요로움의 흐름을 상상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신을 실감하는 반복 연습이 필요해.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나, 그게 뭔데요? 자기 희생에 빠져서는 안 돼. 도날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너무 빠지면 자신의 기쁨은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해. 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날베,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야. 예를 들어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너를 위한 거잖아. 그런데 동료들을 위한답시고 무리해서 매일 10잔씩 산다고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면 결국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쉬워. 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쟤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거요. 도날베,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여야 해.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쓴 돈,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 어떤 기쁨을 만들어낼까를 상상해 보는 거야.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 부정적인 사람은 돈이 생기면 부정적인 기분이 증폭되어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써버린다. 긍정적인 사람은 돈이 생기면 긍정적인 기분이 증폭되어 좋은 방향으로 돈을 쓴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돈이 흘러들어오는 법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익히기 위한 훈련법 1. 롤모델이 될 만한 이상적인 부자와 가까워진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책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배워보자. 긍정적인 사고를 익히기 위한 훈련법 2. 돈을 쓸 때마다 그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과 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흐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다. 돈을 벌고 나서 쓰겠다는 착각. 돈 어떻게 써야 할까? 도날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지. 나,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안 되나요? 도날베, 아니, 좋은 거야. 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돈이 많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나, 당연히, 그러고 보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도날베, 하긴 흔히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 맞는 말이야. 나,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가요? 도날베, 그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만약 지금보다 돈이 좀 더 있다면 무엇에 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뿐이야. 나,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돈을 쓸 생각부터 하는 건 좀 한심하지 않나요? 도날베, 그럼 너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거냐? 나, 네, 그러면 안 되나요? 도날베, 안 될 건 없지만 좀 아깝단 말이지. 돈은 목적이 있는 곳에 모이기 쉬워. 도날베, 왜냐하면 우리는 쓸 데가 정해져 있는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거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혹시 학생 때 돈에 쪼들려 본 적 없어? 나, 당연히 있었죠. 용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거든요. 도날베, 그럼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어? 나, 그러고 보니 고등학생 때 친구가 노트북이 갖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사장님이 일 잘한다면서 보너스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부족한 돈은 할머니에게 받아서 예상보다 빨리 노트북을 샀어요. 그때 참 부러웠는데. 도날베, 거봐. 나, 네, 뭐가요? 도날베, 돈을 벌고 나서 어디에 쓸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갖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라고 명확히 바라는 사람은 의외의 곳에서도 돈을 끌어올 수가 있어. 한번 상상해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치자. 아는 사람이 대뜸 돈 좀 줘라고 하는 거랑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니 돈 좀 줄 수 있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돈을 주고 싶겠어? 나, 그거야 당연히 목적이 확실한 사람 쪽이죠. 도날베,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 자, 잠깐만요. 그럼 돈 쓸 곳을 먼저 정해두는 편이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날베, 응.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하거든. 돈이 생기면 이걸 살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기 위해 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흐름을 막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나, 역시 돈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도날베, 그래,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항상 흐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 쓴다는 전제하에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나 마찬가지야. 나, 자연의 섭리라니. 그럼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게 뭔지 제대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도날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벌고 나서 쓰는 게 아니야. 벌기 전에 쓸 것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에게 돈이 모여드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나 매일 접하는 돈, 우리 눈에는 그저 단순한 종이와 금속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돈에도 사람처럼 의식이 있다면. 나는 26살에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특별함이라고는 없는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 늘 가던 편의점에서 항상 사던 상품을 집을 떼었다. 그날따라 무심코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이 조금이 내게는 큰 문제였다. 상품은 그대로인데 돈은 더 많이 내야 하니까. 하지만 매대를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할 수 없이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계산을 기다리며 참나 왜 또 가격이 오른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바생이 뭐라고 한 건가?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나? 아니면 편의점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두 아니었다. 문득 지갑을 보니 그 안에 돈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이번에는 말소리가 확실히 들렸다. 이봐, 너 같은 거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때가 말하는 돈 할배와의 첫 만남이었다. 돈 할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중에 돈 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돈인 것 같으면서도 돈 그 자체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한다. 먼 옛날,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하던 돈의 집합의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돈 할배는 모든 돈을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왜 하필 내게 말을 걸었냐고. 내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간의 전형으로 보여서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는 줄고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물론 돈 할배는 이런 나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의 감정과 의식, 행동만 보더라도 부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라며 시무룩해졌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 의식, 행동이든 뭐든 다 돈 할배에게 배우면 되잖아. 이러한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돈 할배도 알려줄 셈이라고 했다. 좋아, 그럼 나와 좀 더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주지. 그렇게 돈 할배의 특별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돈에 익숙해지는 법. 잃어버리면 3개월간 속이 쓰릴 돈을 갖고 다니기. 돈 할배. 자, 이제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 너무 이론 같은 이야기만 하면 내가 질릴 테니까. 휴, 다행이다. 제발요. 돈 할배. 우리와 친해지는 비결, 그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 바로 익숙해지는 거야. 돈에 익숙해지라고요. 어차피 매일 돈을 보고 만지고 있어서 이미 익숙한데요. 돈 할배. 과연 그럴까? 그럼 너 지금 당장 현금 1,000만 원을 지갑에 넣은 채 무덤덤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어. 네?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또 지갑을 흘리기라도 하면 아마 돈 때문에 신경 쓰느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돈 할배, 거봐. 그 말이 곧 돈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 방법이 돈이랑 친해지는 비결이에요? 돈 할배. 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다룰 때 긴장하거나 눈에 불을 켜며 달려들거든.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 게다가 오히려 쫓아오면 도망가고 싶어지거든. 반대로 1,000만 원 정도는 덤덤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해. 우린 그런 사람이 훨씬 안심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어지지. 1,000만 원을 들고 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니 저한테는 무리예요. 돈 할배. 1,000만 원은 예로 들어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잃어버린다면
3개월 정도 속이 쓰릴 금액이야. 근데 너는 지갑에 얼마씩 놓고 다니니? 나,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니까 5만 원 정도 갖고 다녀요. 도날베, 그 정도 금액이라도 잊어버린다면 3개월은 속이 쓰리겠지. 나, 액대만 셈치고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도날베, 그럼 월급과 맞먹는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땐 나, 월급이요? 그 정도 액수라면 3개월 동안 우울할 것 같아요. 도날베, 좋아. 그럼 그 금액으로 하자. 지갑에 그 정도의 돈을 넣고 다녀봐. 나, 네, 뭐라고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혹시 하루만 해도 되나요? 도날베, 무슨 소리? 내가 처음에 말해준 걸 잊지 마. 우리랑 친해지려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던 거, 그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해봐. 나, 그게 돈에 익숙해진다는 거군요. 큰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이유. 도날베,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겠는데 만약에 그 돈을 잃어버려도 내 책임은 없는 거다. 하지만 안심해.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테니까. 나, 네? 그런 무책임한, 게다가 그렇게나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도날베, 글쎄 괜찮다니까. 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죠? 도날베, 다시 벌면 그뿐이잖아. 나, 점점점. 도날베, 지금의 너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속는 셈 치고 월급 정도의 돈을 갖고 다녀봐. 그러다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만약에 이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나, 그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점점 돈이 없어지는 기분만 드는걸요. 도날베, 그럴 리가. 오히려 그 반대라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핵심은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야.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 돈에 익숙한 사람은 돈에게 인기가 있다. 돈이 좋다고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서는 안 된다.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갖고 다니기. 목표는 잃어버리면 3개월 동안 속이 쓰릴 금액이다.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야. 투영이란 무엇일까? 도날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혹시 너 돈을 쓰는 것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 쓰는 것과 받는 거라 정반대 맞잖아요. 쓴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고 받는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도날베, 어휴, 그러니까 내가 돈이랑 인연이 없는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우린 내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아. 나, 너무하시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도날베, 모르는 게 죄도 아니고 앞으로 알아가면 되니까. 우선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어떻게 쓸까와 어떻게 받을까야. 사실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거든. 나, 네? 둘이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도날베, 그래, 이 세상이 투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투영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겠지. 나,
투영이요? 도날베, 투영이란 쉽게 말해서 타인도 나와 같은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무의식 중에 내가 괴로워하는 건 다른 사람도 괴로워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건 다른 사람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투영이라고 해. 괴롭게 쓸까, 기쁘게 쓸까?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돈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날베,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쓰는 게 낙인 사람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돈을 썼다고 치자. 이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도날베, 그냥 한번 상상해봐. 내가 만약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쓸 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주변 사람한테도 그러한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어? 이론대라면 그렇지만 도날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이 돌고 돌아 일부라도 너한테 들어오겠지. 내가 받은 월급은 누군가가 너희 회사에 지불한 돈일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날베, 내 말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쓴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너한테 들어오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돈이라고요? 도날베, 그렇지. 어때? 이제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거라고 믿을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어느 쪽이 우리를 기분 좋게 받을까? 그거야 기쁘게 쓴 쪽이겠죠. 도날베, 그렇지.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야. 그리고 이제는 알아챘겠지만 당연히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너도 너를 환영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잖아. 그 말씀은 곧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도날베,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투덜거렸던 저는 도날베,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갑자기 돈을 쓸 때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도날베,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어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네, 해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쓸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면 이 가격에 이 물건을 사다니 돈을 쓸 때 내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감사히 잘 받을게요. 돈을 받을 때. 억지로 돈을 쓰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돈을 쓸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주는 돈이겠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도 왠지 기분 나빠. 돈을 받을 때. 부정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 사람은 타인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돈을 기쁘게 쓰는 사람은 돈을 받을 때도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받는 것에 수긍하게 되고 돈이 더 들어오기 쉬워진다.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부자가 된다. 돈은 사람의 기분을 증폭시킨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돈이 더 들어올까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날베의 말씀을 듣다 보니 돈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날베, 거기까지 생각하다니 대단한 걸.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기보다 문제는 순서에 있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막상 큰돈이 들어와도 행복한 부자가 되기 어렵거든. 행복한 부자랑 불행한 부자는 돈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 도날베, 물론이지. 우리는 사람의 기분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거든. 돈이 사람의 기분을 증폭시킨다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더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도날베, 맞아. 부정적인 사람이 돈을 손에 넣으면 부정적인 기분이 증폭돼. 그래서 얼마가 있든 만족하지 못한 채 돈을 잃을까 두려워 쌓아두거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이상한 데다가 돈을 쓰곤 하지. 이상한데요? 도날베, 예를 들어 가족을 내팽개치고 바람을 피우면서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유흥비로 돈을 날린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도날베, 물론 돈을 받을 사람들은 그 용도가 어떻든지 간에 기쁠 거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런 소비의 밑바탕에 깔린 건 허세야. 그러니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아무리 쓴다 한들 헛헛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 게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지. 돈을 흐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전형적인 불행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돈을 흐르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쓰는 방법도 중요한 거네요. 그럼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정적인 마음 습관 고치기. 도날베, 좋은 질문이야.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가지면 긍정적인 기분이 증폭돼. 그런 사람은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심도 적어. 이미 마음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허세를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써. 그리고 이미 알겠지만 그런 방식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스쳐가는 돈도 늘어나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도날베, 그렇지. 그리고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해. 마음 습관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저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돈을 대해볼게요. 도날베, 자, 그럼 지금부터 2가지 훈련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홈스테이 할 곳을 발견하는 거야. 홈스테이요? 도날베, 그래, 하루 종일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상황에 놓이면 말문이 빨리 트이겠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돈을 대하고 싶으면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돼. 쉽게 말해 행복한 부자의 제자가 되는 거지. 그건 전혀 쉬운 방법이 아닌데요. 도날베, 걱정하지 마. 행복한 부자 중에는 책이나 동영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보기만 해도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돈을 대하는지 알 수 있어. 책이랑 동영상,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풍요로움을 흐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도날베,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도날베, 사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키포인트는 상상력이야. 내가 쓴 돈이 어디로 갈지 가능한 한 멀리까지 상상해 보는 거야. 너 혹시 커피 좋아하니? 그럼요. 좋아하는 카페에서 매일 오늘의 커피를 마시는 걸요. 도날베, 자, 내가 카페에 낸 돈은 그곳 직원의 월급으로 나가거나 재료를 사는 데 쓰이겠지. 만약 그 카페의 직원이 학생이라면 받은 알바비로 좋은 옷을 사거나 친구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 그것도 아니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을 살 수도 있고 말이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상상해 보는 거야. 제가 쓴 돈의 흐름이라고 하면 고작 몇천 원일 텐데 그것도 괜찮나요? 도날베, 금액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씀으로써 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따스해지면서 풍요로워지거든. 이 훈련은 스스로가 풍요로움을 흐르게 한다는 걸 실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런 거군요. 그럼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돈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도날베, 그렇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마음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돈을 쓸 때마다 풍요로움의 흐름을 상상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신을 실감하는 반복 연습이 필요해.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자기 희생에 빠져서는 안 돼. 도날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너무 빠지면 자신의 기쁨은 뒤로 밀려날 수도 있어.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도날베,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야. 예를 들어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너를 위한 거잖아. 그런데 동료들을 위한답시고 무리해서 매일 10잔씩 산다고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면 결국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쉬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쟤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거요. 도날베,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여야 해. 어디까지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쓴 돈,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 어떤 기쁨을 만들어낼까를 상상해 보는 거야. 돈복이 생기는 부자 마인드. 부정적인 사람은 돈이 생기면 부정적인 기분이 증폭되어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써버린다. 긍정적인 사람은 돈이 생기면 긍정적인 기분이 증폭되어 좋은 방향으로 돈을 쓴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돈이 흘러들어오는 법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익히기 위한 훈련법 1. 롤모델이 될 만한 이상적인 부자와 가까워진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책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배워보자. 긍정적인 사고를 익히기 위한 훈련법 2. 돈을 쓸 때마다 그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과 이 세상에 풍요로움을 흐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는 없다. 돈을 벌고 나서 쓰겠다는 착각. 돈
어떻게 써야 할까? 도날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지. 나,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안 되나요? 도날베, 아니, 좋은 거야. 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돈이 많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나, 당연히, 그러고 보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도날베, 하긴 흔히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 맞는 말이야. 나,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가요? 도날베, 그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만약 지금보다 돈이 좀 더 있다면 무엇에 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뿐이야. 나,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돈을 쓸 생각부터 하는 건 좀 한심하지 않나요? 도날베, 그럼 너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거냐? 나, 네, 그러면 안 되나요? 도날베, 안 될 건 없지만 좀 아깝단 말이지. 돈은 목적이 있는 곳에 모이기 쉬워. 도날베, 왜냐하면 우리는 쓸 데가 정해져 있는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거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혹시 학생 때 돈에 쪼들려 본 적 없어? 나, 당연히 있었죠. 용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거든요. 도날베, 그럼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어? 나, 그러고 보니 고등학생 때 친구가 노트북이 갖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사장님이 일 잘한다면서 보너스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부족한 돈은 할머니에게 받아서 예상보다 빨리 노트북을 샀어요. 그때 참 부러웠는데. 도날베, 거봐. 나, 네, 뭐가요? 도날베, 돈을 벌고 나서 어디에 쓸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갖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라고 명확히 바라는 사람은 의외의 곳에서도 돈을 끌어올 수가 있어. 한번 상상해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치자. 아는 사람이 대뜸 돈 좀 줘라고 하는 거랑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니 돈 좀 줄 수 있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돈을 주고 싶겠어? 나, 그거야 당연히 목적이 확실한 사람 쪽이죠. 도날베,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 자, 잠깐만요. 그럼 돈 쓸 곳을 먼저 정해두는 편이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날베, 응.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하거든. 돈이 생기면 이걸 살 거야,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기 위해 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흐름을 막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나, 역시 돈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도날베, 그래, 우리는 항상 흐르고 있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항상 흐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돈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 쓴다는 전제하에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나 마찬가지야. 나, 자연의 섭리라니. 그럼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게 뭔지 제대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도날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은 벌고 나서 쓰는 게 아니야. 벌기 전에 쓸 것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에게 돈이 모여드는 거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